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대에 있는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꾸겠다. 레이크 아메리카로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레이크 아메리카. 바로 이거죠. 네. 여기 5대 호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5대 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는 이 온타리오호라는 이름으로 레이크 온타리오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부터 레이크 아메리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행정명령 만들었고 서명했습니다. 자, 서명한 거 지금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이 명령은 더그 버검 내무장관한테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명칭을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명령문은 미국이 이 호수의 대부분을 영토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호수의 가장 깊은 부분이 미국 쪽 땅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미국 쪽에 있으니까 그 호수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을 따져보면 미국 쪽으로 해당되는 물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그걸 굳이 온타리오라고 불러줘야 될 이유가 없다. 온타리오 주에 붙어 있어서 온타리오? 아니, 이건 미국 쪽에 속한 물이 더 많이 있는 호수니까 미국 호,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온타리오호를 포함해서 5대 호를 보호하는데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저희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었죠. 자, 미국의 이 5대 호를 지키는 것은 누구인가? 미군입니다. 미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거 지켜주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돈 한 푼 내주느냐? 아니요. 한 푼도 내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 땅이라고, 미국 영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 없는 거죠. 오벌 오피스 대통령 집무실에서 서명식을 진행하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칭 변경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행정명령에 보면은 30일 이내에, 오늘 명령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재 온타리오호로 명령되어져 있는 수역을 레이크 아메리카로 개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30일이라는 시한을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오늘부터 이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캐나다하고 아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인데, 자, 8월 24일부터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다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관세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캐나다가 미국 농가에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하게 미국을 대해왔다라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럼 미국산 치즈 캐나다로 수입하면 400% 관세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산 치즈 미국으로 수입하는데 관세는 제로입니다.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것은 불공정했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무역 관계는 불공정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로잡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캐나다 쪽에서 발끈하고 이걸 받아주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에게 캐나다가 안보에서도 무임승차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아내는 데만 능숙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말까지 했냐면 캐나다는 미국의 주가 아닌데, 스테이시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처럼 굴고 있다. 뭡니까? 맨날 연방정부 지원 받아먹는 민주당 주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먹으려고만 하지 도대체가 미국에 기여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트루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미국은 더 이상 온타리오주와 많은 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만큼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레이크 아메리카로 변경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월요일에 이미 이런 말을 했었던 겁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랬거든요. 결국 오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실행에 옮긴 겁니다. 원래 이 온타리오라는 이 이름은 빛나는 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가 반짝반짝 빛이 나서 빛나는 물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고 원주민들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호수의 이름을 따서 1867년에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가 먼저 생기고 호수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니라 호수 이름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온타리오 주는 그 호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온타리오 주하고 별로 거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레이크 아메리카로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온타리오주는 대미 반발 선봉에 서 있는 주입니다. 예.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는 미국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겠다 하면서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타리오 주가 앞장서 가지고 미국을 비난하고 막 그 미국을 비난하는 TV 광고도 돌리고 뭐 난리를 쳤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뭐 캐나다하고 관세 전쟁까지 붙은 상황에서 한번 좀 뭘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라는 이름을 따서 수역의 명칭을 변경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꿔라라고 해서 걸프 오브 멕시코를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꿨는데 AP통신이 그걸 거부하고 끝내 걸프 오브 멕시코라는 이름을 계속 써가지고 백악관 출입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꿔라라고 명령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었죠. 이름을 붙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그냥 American Territory, US Territory 이렇게 미국 영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중에 무엇인가 미국의 영토를 넓히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왔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51번째 미국의 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고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미국의 영토가 확장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또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아메리카만, 그쵸, 만도 하나 가지고 있고, 걸프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제 호수도 가지게 됐고, 이제 남은 거는 바다다. 이거죠. 대양, 오션이란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오션 하나밖에 없다.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올려놓은 이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위에 레이크 아메리카라고 되어져 있고 요 지도의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여기 보면 걸프 오브 아메리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는 걸프 오브 멕시코였던 거였죠. 근데 그 옆에다가 이걸 또 써놨습니다. 애틀랜틱 오션, 대서양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서양을 지금 아메리카 오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힌트를 줬으니까.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아마도 우리는 바꿀 거야. 라는 말을 오늘 했거든요. 그런데 트루소셜에 올려놓은 지도에는 대서양을 표시해서 굳이 그걸 표시해가지고 지도를 올려놓은 걸 저희가 보니까 이거 어쩌면 아메리카 오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여간 두고 볼 일이죠. 농담인지 진담인지 제가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캐나다와의 이러한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 웃지 못할 상황들이라는 걸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영향이 좀 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져 있는 품목들이 있어서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일부 부품 수급을 미국에서 모든 부품을 다 100% 수급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수급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로 진출해서 캐나다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러한 그 우회 루트들도 개발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 공장이 있죠. 이런 식인데 이제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처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뭐 배터리 부분이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오로지 순전히 미국 땅 안에서 100% 다 만들어야지만 미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특히 이미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점점점 미국 기업화 돼버리고 한국하고는 지금 아예 절연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어지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지금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기업들 입장, 한국의 국익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